자,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수고했고요. 이제 기말고사 범위 오늘부터 수업할 건데 연립방정식부터 오늘은 개념 수업이니까 그냥 내용 정리하고 필기하면서 보자. 우리 연립방정식이라고 배울 건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 연립방정식을 처음 배우는 거잖아. 우리가 중학교 올라와서 사실 이게 연립방정식이 고등학교 올라가도 또 나온단 말이야 어차피. 그런 거니까 연립방정식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배우고 그 연립방정식 중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거기에 맞게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는 연립방정식은 그럼 어떤 연립방정식이냐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제목 적을 때 여기에 괄호를 해서 이렇게 적어보자. 1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배울 거냐면 연립 방정식을 배울 거야.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배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 방정식은 어떤 연립 방정식이냐? 1차 연립 방정식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이 나올 건데, 자, 교과서에는 없는 표현을 하나 가르쳐 줄게.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거를 봐봐. 부정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실제로 얘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는 단원에 나와 있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개편이 됐잖아. 이 개정 과정에서 개편이 되면서 부정방정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또 빠졌는데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어.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여기 부정이라는 게 혹시 어떤 뜻인지 알까? 그 부정은 아닐 거 아, 아니야. 아니다 그 부정이 아니고 아닐 거 아니야. 그래. 눈치는 있어. 눈치는 있어. 이게, 아니 부자는 맞아. 맞아요? 아니 부자는 맞는데, 정자가 바를 정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옳지 않다라는 그 바를 정자가 아니라, 이때 정자는 정할 정자야. 그러니까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뭘 정할 수가 없는 건가? 부정방정식 뜻이 뭐냐면, 해가 여러 개인 방정식이야. 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로 딱 결정 지을 수가 없다. 얘다! 라고 딱 정할 수가 없다.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 의미인 거야, 여기서.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사실은 뭐다? 부정방정식의 한 종류죠. 그래서 얘가 해가 많다고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일단 미지수니까 미지수는 우리가 보통 뭘로 표현하니? 그러니까 x 또 뭐 y도 있겠지. 두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보통 뭐라고 부르니? 문자. 미지수는 문자. 보통 우리 상수는 숫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죠? 그지? 정해진 값이니까. 그래서 문자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자, 4x 플러스 뭐 2y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이다. 15다.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x랑 y를 유리수 범위까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x랑 y가 몇 개가 있을까? 많겠지. 그 얘기야. 그래서 해가 여러 개라는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서 x에 만약에 내가 1을 대입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y는 4가 있으니까 얼마가 필요해? 11이 필요하겠지? y는
2분의 1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뭐 이런 거만 되겠어? x가 만약에 2분의 뭐 7 같은 거야. 그럼 약분하고 27, 14잖아. 그럼 2y가 1만 되면 되잖아. 그럼 y가 얼마?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이런 거만 되겠니? 음수도 있겠지. 양수, 음수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겠고. 맞지, 그지?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땡땡땡.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러니까 당연히 미지수라는 것은 문자인데 그 문자가 몇 차로 있다? 1차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서 실질적으로 배우는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울 건데 일단 연립 방정식을 먼저 배워볼게. 일단. 자, 그러면 연립 방정식은 뭐냐? 연립 방정식은 자, 이런 거야. 미지수가 여러 개인 방정식을 여러 개 이렇게 쓸까? 표현을 조금 다르게 쓸까? 미지수가 여러 개인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대로 써도 돼. 미지수가 여러 개인 방정식 여러 개를 가지고 여러 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지수가 여러 개인 방정식 아까 여기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했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미지수가 여러 개인 방정식이 아까 저기에서 예를 들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이 방정식이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야? 식은 몇 개가 있는 거야? 한 개가 있었단 말이야. 아까 앞에 예에서 맞지? 그지? 근데 그런 방정식을 어떻게 하자? 여러 개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 여러 개에서 최소 조건이 뭐냐면 최소 조건이 미지수 개수만큼 방정식 개수도 필요해. 그러니까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다. 그럼 그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도 몇 개?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정식 여러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꼭 두 개가 아니겠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뭘 찾는다? 공통의 해를 찾는 형태.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야. 서로 다른 방정식 두 개 이상을 묶음 단위로 나타낸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의 차수가 몇 차다? 1차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2차가 나온단 말이야. 1차와 2차, 뭐 2차와 2차, 뭐 이렇게 연립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배울 거야?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배운 대로 해보자. 서로 다른 방정식 2개 이상을 어떻게? 묶음 단위로 나타내 보래. 지금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할 건데 조건. 자, 미지수 2개를 줄 거야. 그리고 기본 틀이 뭐야? 미지수 개수만큼 방정식 개수가 필요하다 했잖아. 그럼 당연히 식도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 그래서 1차식 2개를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이 미지수는 전부 다 몇 차? 1차식으로 나타날 거다.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ax 더하기 by는 c 형태의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하나 있고 얘랑 또 다른 방정식이 하나가 더 주어질 건데 그게 a-x b-y c-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지수가 누구야? 미지수가 x랑 y라는 얘기야. x랑 y가 미지수인 거야. 지금 a, b, c, a, b, c-는 개수가 되겠지. 맞지? 그지? 이렇게 2개 이상의 방정식을 어떻게? 묶음 단위로 나타내겠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연립 방정식이고 미지수가 2개인데 식도 2개가 있고 그런데 그 문자 미지수들이 몇 차다? 1차다. 그래서 이 형태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자, 됐죠? 자,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 이제 뭔지는 알았어. 그지? 그러면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면 3번이 이제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 이것도 봐봐. 1차라는 단어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 여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배우는 걸 고등학교 갈 때까지 내용의 노트 필기를 잘 해놓고 정리를 잘 해서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풀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3가지. 중고등학교 과정 다 합쳐서. 그래서 들어는 봤을 거야. 자, 가감법이라는 게 있고 대입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치법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등치법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고등 심화에서 배우자. 고등 기본에서는 등치법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가감법과 대입법 이 2가지 방법을 배울 예정이야. 뭔가 이름만 봐도 느낌은 오지 않니? 가감이 무슨 뜻이겠어? 가짜가 무슨 가짜? 가짜가 무슨 가짜냐고요? 한자로 무슨 무슨 감? 알겠어. 그거 아니면 X는 Y 뭐 해가지고 X에다 이걸 집어넣는 거지. 그게 이거겠지. 아, 그 대입인가? 대입이지. 대입이 무슨 대자 무슨 입자. 맞아. 대신할 대자에 들입자 맞아. 이게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를 대신해서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꿔서 쓰는 거니까 치환. 우리가 말하는 치환이 거의 대입법하고 같은 개념인 거야. 가감은 뭐겠어? 증가할 때 가짜야. 감소할 때 감자야. 뭐겠니? 더할까? 뺄감. 더하거나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름의 뜻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풀이 과정이나 방법이 어느 정도는 딱 떠오르는 거야. 가감법,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
계산을 하겠네. 대입법은 뭔가 대신해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겠네. 물어볼게. 그러면 이 가간법을 하고 대입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연립방정식에서. 아까 잘 봐. 아까 기본적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제 교과 과정에는 용어가 안 나오지만 실제로 이거는 용어가 있는 내용이야. 정확한 수학적인 용어니까 부정방정식의 개념이라고 했어. 해가 여러 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해가 여러 개인 이유는 지금 이 식 하나를 만족시키는 XY가 결정을 못하는 거야. 해가 여러 개라서. 맞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문자가 한 개였다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4x 플러스 2y가 아니라 4x 플러스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는 15 이렇게 있었어. 문자가 하나였다면 x가 어떻게 됐을까? 딱 하나 결정이 났겠지. 그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웠던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문자 하나에 식 하나, 그 문자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정확하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문자 하나가 있고 그 문자에 대한 식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 맞지? 그 문자에 대한 식이 하나로 주어지면 정확한 x 어떤 하나의 값이 결정이 된다. 이게 방정식의 풀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가간법이나 대입법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뭘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하는 이유, 얘를 하는 목적, 이것만 하면 더하거나 빼기만 하면 바로 해가 나와? 그건 아니겠지. 더하거나 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거 대신에 딱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렇지. 맞아. 그래, 맞아. 얘가 뭐냐면 미지수 개수를 줄여주는 방법인 거야. 한마디로 미지수 개수를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한마디로 문자 하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없애는 방법이다. 소거해주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서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문자 하나를 없애겠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대입법 x 대신에 이걸 딱 다 대입해서 x를 없애고 y만 남긴다. 또는 y는 해서 y 대신에 뭔가 싹 대입해서 y를 다 없애버리고 x만 남긴다. 이런 거야. 그래서 문자를 하나를 없애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뭐다? 가간법 아니면 대입법이다. 그런 내용인가. 그러면 내용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가간법 뭐겠니? 가간법은 정리를 스스로 한번 해볼까? 더하거나 뺐을 때 뭔가가 없어져야 돼. 그럼 일단 뭐가 맞아야 될까? 문자 자체, 차수는 전부 다 몇 차야, 지금? 1차가 되어 있어. 그럼 뭐가 같아지면 돼? 그렇지, 맞아. 한 문자의 뭐를? 개수, 무슨 값을? 절대값을.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맞추든 플러스 2, 플러스 2로 맞추든 똑같은 개수가 나오면 빼면 없어질 거고, 만약에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하나는 플러스 3y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3y야. 그럼 더하면 또 없어질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개수 절대값을 어떻게 해서 맞춰서 어떻게 한다? 변변 연산으로 더하거나 빼준다. 자, 이게 가간법이야. 끝이야. 그러면 자, 대입법은 어떻게 할까?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가 필요해? 식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간고사 기간 때 문자화식 배우고 나서 했던 거 기억나? 왜 뭐 넓이나 부피 같은 걸 막 만들어주고 이거를 뭐 높이를
뭐 A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뭐 넓이를 S를 뭐 A와 H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식 정리하는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겠니? 만약에 문자가 우리가 X랑 Y를 기준으로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Y는 무슨 X꼴 또는 X는 무슨 Y에 대한 꼴. 그러니까 뭐 Y는 3X-2 뭐 X는 2Y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맞지 그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요렇게 해서 이 Y 대신 또는 이 X 대신 맞지 그지? 다른 식에 어떻게 대입을 한다. 그러면 문자 하나가 없어지고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어? 하나의 문자를 남겼으니까 그 문자 값을 먼저 구하겠지. 그 구한 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다시 원식에 넣는 거야. 원래식에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지? 문자 미지수야. 응. 문자 하나 먼저 구하고 그 구한 값을 원식에 대입하고 왜냐하면 개수의 절대값을 맞추기 위해서 뭐 양변에 뭔가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수도 있고 식 정리를 하다 보면 막 이항하고 억지로 y는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y의 개수로 약분을 하다 보면 분수 개수가 나올 수도 있고 식이 변형이 되면 뭔가 모양이 복잡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식에 가장 간단한 모양의 식에 대입을 하는 게 좋은 거야. 그지? 그렇게 원식에 대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문자 구하면 되겠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과정이 기본적인 연립 1차 방정식 풀이야.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활용되는 내용은 있어. 이제 뭐, 근데 활용되는 내용은 우리가 부등식 하거나 중간고사 보면서 식 변형할 때 다 연습했던 거.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괄호가 들어있는 부등식 방정식,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 개수가 분수가 되거나 소수가 되는 거. 그러면 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뭐 소수가 나오면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확인할 건 있어. 해가 특수한 경우가 있어. 우리 부등식 할 때도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왜 특수한 형태의 해를 가지는 방정식 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뭐 해가 하나도 없을 때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런 거 기본적인 내용은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알겠지? 일단 기본적인 풀이까지는 이렇게 방법을 정리하면 되겠다. 됐죠?